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애 기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5월 1일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두 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고 안내문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편함을 가보시면 됩니다. 우편함은 내가 전입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상 전입되어 있는 주소 있죠?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 나오는 그 주소로 아마 본인들의 안내문이 고지가 되셨을 건데요. 이런 형태로 제가 이걸 형편없이 뜯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국세청에서 날라오신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내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안내문을 뜯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라고 해서 이제 안내문이 떠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요거를 보고선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복식후기 의무자 저는 비유형이네요. 비유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신고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일일이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신고 유형에 맞게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신고 유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복식후기 의무자고요. 저는 비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이렇게 우편으로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우편으로 만약에 받아보시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홈택스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요. 일단은 이제 화면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팝업이 두 가지가 뜨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제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휴대폰 인증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증서가 있어야지 이제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원활하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맞춤형 신고서 안내,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신고서로 조회를 하라고 하는데 일반 신고서는 지금 유형이 있어요. 신고 안내문 중에서 S, A, B, C, D, E. 그러니까 사업장이 한 개이거나 그러니까 한 개로서 복식후기, 그 다음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단순경비율을 제외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단순경비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신고 방법인데요. 그걸 제외하고 뭐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공동사업장이거나 또 사업소득 외에 또 다른 소득, 근로소득이라든가 뭐 기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일반 신고서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자라든지 연간 임대료가 2천만 원 이상 넘어간다든지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고해야 되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자, 타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 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W 유형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소득금의 기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Y 유형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권리금을 받고 팔았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타 소득이 발생하시는데 뭐 상급을 받았다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시는데 그게 300만 원 초과하시게 되면 Y 유형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 소득, 그러니까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기본 연봉이 나오는 거예요. 2천만 원 이자와 배당만으로 2천만 원 이상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Z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고 안내문이 VWYZ 유형.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 신고서라고 해서 조금 복잡한 형태의 신고서가 작성이 되고요. 이 유형이 나오면 S, A, B, C, D, E 그리고 VWYG 이 유형이 나오게 되면 웬만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세무서 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세무서 가시면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이제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신고를 지금 이런 유형들도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가지고 온 서류만 가지고서 이제 민원인들의 서류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법은 이제 이왕 되도록이면은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이동하시겠으니까 확인 누르시고요.
이렇게 안내문이 뜨게 돼요. 그래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 이제 이름과 유형, 그다음에 생년월일, 그다음에 제가 추계로, 그러니까 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존 경비율로 신고가 됩니다. 자, 추계로 신고한다는 건 뭐냐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과 기장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로 나뉘는 거고요. 그리고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 이용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추계 신고 시에는 단순 또는 기준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장부를 기장할 때는 간편장부냐 복식부냐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추계 신고할 때는 이제 기준 경비율인데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는데요. 단순 경비율에 비해서 기준 경비율은 굉장히 세금이 많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경비율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적어서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세금도 많이 나오시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기준 경비율이신 분들은 장부를 기장해서 실제로 지출하신 비용들이 더 많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가시면 이렇게 출력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 화면을 출력을 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신고서 바로 가기. 요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신고서가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 신고서는 이제 본인이 제대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신고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회 발급을 가시면요. 화면에서 조회 발급을 하시게 되면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하는 화면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 옆에 이제 조회하기를 누르셔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 밑에 화면을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사소득 자료 유무라고 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근로소득, 그러니까 근로자이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형태, 여기 동그라미가 뜰 거예요. 연금이든 기타든 이자 배당이든 동그라미 대상이 있게 되면 해당 부분을 클릭하셔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